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일자리가 없으면, 노동이 없으면 돈을 못 벌 텐데.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기본소득이에요. 베이직 인컴.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갑자기 머리를 싸맵니다. 기본소득? 야, 기본소득을 주려면 또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도 세금 많이 내는데 세금을 여기서 더 걷는다고? 골치 아파. 근데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본소득, 지금 이야기되는 기본소득에서는 일반 시민들에게 또 일반 회사원들에게 유리지갑을 털어가려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앤드류 양이라는 미국의 정치 신인입니다. 이 사람이 당선되면 미국 시민에게 매달 $1,000씩 기본소득을 주겠다라는 공약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만큼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많이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기본소득 어디서 걷느냐? 인간의 노동자, 노동 일자리를 뺏은 기업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미래사회가 로봇과 인공지능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갑자기 제 사진이 나와서 죄송한데요. 자, 여기 있는 이 외국분은 그 토마스 프레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미래학자입니다.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대학의 절반 2030년에 사라진다. 그리고 학교 체제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 체제는 19세기의 학교 체제거든요. 그럼 19세기 학교 체제의 특징은 뭐냐? 대표적인 게 산업시대의 노동자를 키우기 위한 교육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과 어떤 스킬을 가르치기 위한 거였지, 이 교육을 통해서 창의성과 상상력과 인문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각 시대별로 주요하게 다뤘던 과목들의 모습을 이제 비교한 건데, 지금 우리 현대 사회와 가장 비슷한 게 어디입니까? 중세죠. 우리가 중세를 뭐라 부르죠? 암흑의 시기라 부르죠. 현대 사회가 어쩌면 제일 이렇게 밝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두운 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럼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행동해야 할 것인가. 이거는 전문가들에게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물어봤을 때 답한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창의성, 인성, 융복합 능력, 협동 많은데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저는 두 가지로 압축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성 역량이고 두 번째는 창의성입니다. 그럼 인성 역량이 무엇인가? 인성이란 뭔가? 인간의 본성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이 지구의 주인은 아니지만 지구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었다라고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호모 사피엔스이기 때문이죠. 사피엔스. 똑똑하니까, 지혜로우니까. 인간이 가장 똑똑하기 때문에 지구의 주인이 됐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과연 그럴까요? 똑똑하다라는 것은 인류학에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이 이제 두개골의 용적량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개골이 커지면서 이제 뇌가 커진 거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 한 가지는 쭉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 이 4번하고 5번이 좀 달라요. 네안데르탈린과 사피엔스가 조금 어긋나요. 네안데르탈린이 사피엔스보다 두개골의 용적량은 더 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피엔스보다 네안데르탈린이 멍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안데르탈린은 어떻게 멸종하고 사피엔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 핵심은 바로 사회성에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사피엔스, 똑똑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 조그만 이 극장 공간에 사자 한 마리와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떻게 될까요? 얼마 안가 잡아먹히겠죠. 그죠? 근데 더 넓은 공간에 사자 100마리와 인간 100명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땐 인간이 사자를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동물에게 1 더하기 1은 2예요. 하지만 사람에게 1 더하기 1은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사회성과 팀워크와 시너지 때문에. 물론 사람들마다 1 더하기 1을 0으로 만들어버리는 마술을 부리는 이들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은 똑똑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회성이라는 데 있다는 거죠. 끝으로 창의성입니다. 그럼 창의성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21세기 최고의 엔지니어라고 믿고 있는 이제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잡스가 창의성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Connecting things다. 연결하는 것이 창의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창의성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냐면 뭔가 세상에 없었던 거, 남들이 하지 않았던 거를 얘기하는 게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편견이에요. 그죠? 예술가적 창의성은 물론 다를 수 있어요. 뭐 없던 걸 만들어내야 되는 게 예술가적 창의성일 수 있는데 근데 요새는 예술에서도 변했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마르셀 듀샹의 변기라는 작품을 보면 그냥 변기 갖다가 놓고 이거 예술 작품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관점을 바꾸는 거, 기획을 새로 하는 것도 그게 창의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21세기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어떤 게 있어요? 영화 보고, 뭐 노래 듣고, 인터넷 찾아보고, 뭐 뱅킹하고 이런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은 뭘 한 건가요? 커넥팅 띵스에 한 거죠. 단지 연결해 놓은 것들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잡스가 대학 다닐 때 전공이 뭐였는 줄 아세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을까요? 아닙니다. 잡스는 전공이 철학이었어요. 동양 철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히말라야 일대를 돌면서 선불교 승려가 되겠다고 수행자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집단 사과농장에 들어가서 히피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경험과 또 자기의 관심사가 엮이면서 애플이라는 창의성을 만들어내게 된 거였죠. 이런 커넥팅 띵스는 잡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천재 중에 한 명인 다빈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수 있는데 다빈치는 일단은 모나리자를 그렸죠. 모나리자를 그린 것뿐만 아니라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해부학도를 그린 해부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하늘을 나는 물체를 개발하려고 노력했었던 엔지니어이기도 했어요. 여러 분야의 상상력과 그런 것들을 연결하려는 노력이 맞물리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최고의 천재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일 7살짜리 다빈치를 오늘날 한국 사회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보낸다면 그 아이가 천재가 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의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의 총량은 훨씬 더 많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들보다 창의적일지 혹은 이들보다 지혜로울지는 매우 의문이라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성이고 핵심 경쟁력이 되는 인성과 사회성, 그리고 인성과 사회성에서 함께 나오는 창의성과 상상력이라는 게 우리 미래 사회에서 아이들이 꼭 갖춰야 할 만한 역량이다. 근데 이걸 어떻게 기르느냐? 그럼 창의성과 상상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잡스의 이야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커넥팅 띵스를 하라는 거죠. 일단 띵스가 많아야 되겠죠. 그럼 띵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태정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우는 거는 띵스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직접 문제를 발굴해내고 그 발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그 노력이 비록 실패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얻은 나의 띵스는 언젠가 연결할 수 있을 만한 거리가 된다는 데서 나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